다음 참고 내용은 이제 정칙하고 이제 정규의 정의 부분인데, 이제 본문 쪽에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고 뒤에 문제들도 여기 나와 있는 정의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칙에 대한 정의를 이제 표집합과 이제 밖에 있는 점이 주어질 때마다 뭐 각각을 포함하고 이제 서로서로 만족하는 이런 UV가 있다. 이거를 이제 정칙의 정의로 쓰고, 거기다가 T1까지 성립하는 거를 이제 T3라고 정의를 하고, 정규는 이제 서로서 조건에 있는 표집합 F1, F2를 줄 때마다 역시 뭐 각각을 덮고 이제 서로서도 만족하는 이런 UV가 있을 때를 정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거기다 T1도 또 만족을 하면 T4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칙의 정의를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정규의 정의를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참고는 이제 K상에 대한 정의하고 K상의 정칙도 되지 않고 정규도 되지 않는다 이 내용인데, 일단 정의부터 보시면 일단 열린 개 구간을 이제 기저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상에서 사용하는 이 기저들도 K상에서 기저로 사용하고 있고, 보통 이상에서 사용하지 않던 또 다른 기저를 또 쓰고 있는데, 열린 개 구간에서 K를 뺀 형태, 그 K는 n분의 1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래서 여기에서 n분의 1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뺀 형태도 이제 기저로 쓴다. 그래서 보통 이상에서 쓰는 기저 말고 또 다른 기저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통 이상하고의 뭐 크기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보통 이상보다 더 강한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요 연습 문제반에서는 이제 증명을 생략할 건데, 일단 이따 반려 상황에서 쟤를 쓰기 위해서 일단 정칙이 되지 않는다, 정규가 되지 않는다, 요 상황을 일단 반려해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K상은 정칙 공간이 되지 않는다, K상은 정규 공간도 되지 않는다. 이따가 반려 상황에서 K상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68번은 요 강약의 얘기를 통해서 뭐 정칙 정규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 4가지가 써져 있는데, 뭐 다 성립하는 내용이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부분이, 그래서 일단 T2나 T1이나 T0하고 이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T0, T1, T2 같은 경우는 강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처럼 T2 갖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점을 2개 이제 주고 시작을 하고 이제 각각을 덮고 서로서까지 해결하는 뭔가 이제 계집합을 찾아오는 게 T2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점을 다른 걸 2개를 준다라는 입장이 계집합이 많으냐 적으냐랑 아무 관계 없다. 어차피 점을 주는 거는 계집합이 많고 적고랑 관계가 없어서 결국은 T2를 확인하는 시작에 점 2개 주는 입장은 강약하고 관계가 없다. 그냥 뭐 대등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계집합을 맞게 찾아내는 마지막 입장에서 보면 계집합이 많을수록 당연히 유리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찾아내는 입장에서 유리하고, 계집합이 조금 있을수록 이제 찾는 입장에서 당연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약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약한 공간에서 이제 만약에 T2가 성립을 하면 결국은 여기서 T2를 해결했다라는 거는 이쪽 동네에 있는 계집합을 찾아오는 게 됐다라는 내용이고, 그럼 그 계집합은 당연히 여기도 있는 게 당연하니까 여기서 찾은 계집합을 여기서 그대로 쓰면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되면 여기서 되는 게 당연해. 그래서 당연히 강할수록 유리하고 강할수록 잘 될 거기 때문에 약한 데서 성립했으면 강한 쪽에서는 당연히 더 성립한다. 그래서 뭐 약한 데서 T2가 되면 강한 데서 T2가 된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물론 점을 주고 시작하는 T0도 마찬가지고 T1도 마찬가지로 약한 데서 되면 강한 데서 된다. 이런 얘기를 성립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정칙이나 정규도 이런 입장만 좀 보셔서 마치 정칙도 이렇게 되거나 정규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68번 문제. 그래서 그냥 예제를 적어보기 전에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정칙을 확인하려면 페이지팝과 이제 밖에 있는 점을 주고 시작을 하는 거고, 정규를 확인하려면 안 만나는 페이지팝을 주고 시작을 할 건데, 저희가 그 위상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계집합이 많을수록 페이지팝도 당연히 많기 때문에 강하면 강할수록 페이지팝이 많고, 페이지팝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인할 대상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그래서 강하면 강할수록 확인해야 될 게 점점 많아져요. 확인해야 될 게 점점 많아지면 당연히 강할수록 불리해요. 근데 또 마지막에 계집합을 찾겠다라는 입장만 보자면 당연히 계집합이 많을수록 찾아내는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가, 결국 이제 T0나 T1이나 T2는 앞에 거의 조건은 대등한 입장이고 얘만 유리하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조건 부분은 불리해졌다가 결과 부분은 유리해지고 이게 지금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강할수록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 물론 약한 쪽으로 가도 결국 위상이 약하면 계집합이 조금 있고, 그럼 페이지팝도 조금 있고, 조금 있을수록 확인해야 할 대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확인해야 할 대상이 줄어들면 조건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이 되고, 근데 또 계집합을 만약에 찾아내는 입장에서는 계집합이 조금 있을수록 찾는데 불리하게 돼. 그래서 역시 유불리가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뭐 강할수록 잘 된다는 얘기도 못하고 약할수록 잘 된다는 얘기도 못한다. 그래서 정칙의 얘기를 강할수록 잘 된다는 얘기도 할 수 없고 약할수록 잘 된다는 얘기도 못한다. 뭐 정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 결국 페이지팝을 주고 시작을 할 건데, 강하면 강할수록 뭐 페이지팝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건들이 점점 늘어나서 불리하게 되고, 마지막에 찾는 입장에서는 계집합이 많을수록 당연히 유리하고, 그러니까 여기 위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역시 계집합이 조금 있을수록 찾아 조건을 확인해야 될 대상들이 줄어들게 되고 유리하고, 역시 찾는 입장에서는 적을수록 불리하다. 그래서 정칙하고 정규의 상황은 똑같은데, 조건 쪽을 따져보는 거랑 결과 쪽을 따져보는 게 유불리가 엇갈리기 때문에 강할수록 잘 된다는 얘기도 못하고 약할수록 잘 된다는 얘기도 못한다. 정칙과 정규는 강약으로부터 얘기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68번. 그리고 그냥 예제들은 아까 그 K상을 이용해서 예제들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 여유한 이상하고 그냥 보통 이상하고 K상을 예제로 쓰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상 공간, 그러니까 여유함보다는 보통이 더 강하고 보통보단 K가 더 강해서 밑으로 쓸수록 강한 이상을 지금 적어 놓은 상황이고, 여유한 공간 같은 경우는 아까 T2가 아니다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계집합들이 만나는 것들밖에 없어서, 만나는 계집합들밖에 없기 때문에 정칙이 되지 않고 정규가 되지 않은. 그리고 사실 보통 이상 공간은 보통 거리 공간이기도 하고, 사실 거리 공간은 뭐 T4, T3, T2 뭐 정칙 정규 다 되는 상황. 그래서 보통 이상 공간은 거리 공간이고 사실 T4까지도 되고 정칙 정규도 다 된다. 그리고 이제 K 이상이 정칙도 되지 않고 정규도 되지 않는다. 저희가 본문반에서는 제가 이제 증명들을 했는데 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예제 상황이 얘가 정칙이 되었을 때 되면 더 약한 공간도 정칙이 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예제가 되고, 얘가 정칙이 되었을 때 그럼 더 강한 공간도 정칙이 되느냐, 뭐 안 되는 예제 상황이 된다. 정규도 마찬가지로 되는 공간보다 약한 공간이 되는 거냐, 뭐 그렇지 않고 되는 공간보다 더 강한 공간으로 가면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되는 공간에서 약한 공간으로 진행하든 강한 공간으로 진행하든 여전히 이렇게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강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안 된다. 이게 이제 68번. 다음 69번은 정칙도 되고 T0도 되면 T3가 된다라는 명제인데, 실제로 이제 정칙하고 T1이 되는 게 지금 T3의 지금 정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칙이 되고 T0가 되는 상황이면 T1이 성립하는 걸 확인하면 돼요. 그럼 이제 T1과 정칙이 되는 게 T3니까, 그래서 결국 T0하고 정칙이 같이 성립하는 거는 T1도 성립하고 뭐 T3도 된다. 그래서 저희는 T1을 확인하면 돼요. T1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
T1을 확인하는 거는 정말 다른 걸 두고 시작을 했을 때 X는 있지만 Y가 없는 계집합, 반대로 Y는 있지만 X는 없는 계집합, 그런 계집합들을 찾아와야 이제 T1이 된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선 T0의 정의부터 이제 쓰게 되면 이제 둘 중에 한쪽에서는 이제 계집합이 등장하는 게 T0인 것. 그래서 어쨌든 뭐 일반성을 잃지 않고 뭐 이쪽에는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점은 덮고 이쪽은 안 덮는 그런 G가 있다. 뭐 일반성을 잃지 않고 뭐 이쪽에서 이런 계집합이 하나 있다. 그래서 뭐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런 상황의 G가 있다. 뭐 이게 이제 T0의 상황을 그대로 쓴 거고, 그러면 이쪽에서도 계집합이 필요한 거죠. T1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도 계집합이 필요한데, 이제 정칙을 이제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패집합과 밖에 있는 점이 있어야 정칙의 상황을 그대로 쓸 수 있는데, 뭐 여기 있는 계집합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패집합은, 여집합시킨 패집합은 이제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정칙을 사용하려면 패집합이 필요하고 밖에 있는 점이 필요한데, 이 계집합 때문에 이런 패집합은 자연스럽게 있고, 이 패집합의 바깥쪽에 있는 점이 필요한데, 사실 X가 G에 있다라는 거는 X가 이제 G의 여집합에는 없다라는 상황이 또 자연스럽게 되는 것. 그래서 얘는 패집합이고 패집합 밖에 X라는 점이 있는 것. 그럼 이제 정칙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예. 그래서 얘가 패집합이고 얘가 밖에 있는 점이니까 정칙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정칙을 그대로 쓰게 되면 각각을 포함하는 상황이면서 서로서도 만족하는 이런 UV가 있다.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성립하게 돼. 그래서 여기 또 계집합이 등장했는데, 저 계집합 중에서 이쪽을 덮는 뭔가 계집합을 갖고 오는 게 T1을 해결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UV 중에서 Y를 덮는 계집합이 이제 필요한데, Y는 G의 여집합에 있어요. 뭐 Y가 G에 없으니까 Y는 G의 여집합에 있고, G의 여집합이 V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Y가 V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Y를 덮는 계집합이 자연스럽게 필요한데, 여기서 등장하는 V가 그 역할을 그대로 하게 된다. 그 V가 이제 또 이 X를 갖지 않는다. 이 X를 갖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필요한데, 어차피 UV가 만나는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X가 U를 지금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V마저 X를 갖고 있으면 교집합 조건하고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나지 않는다, 뭐 U가 X를 갖고 있다. 그럼 이제 V는 X를 못 갖는다가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V가 X를 못 갖는 상황들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쪽과 이쪽에서 상대점들을 안 갖는 이런 계집합이 존재한다. 그대로 T1이 성립한다. 예. 또 다음 70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A는 지금 패집합이고, 그 A를 포함하고 있는 계집합 U들을 다 데리고 온 다음에 교집합까지 다 시켜보면 다시 A랑 같다. 그래서 패집합 A를 포함하는 계집합들을 모조리 교집합시켜보면 A다. 이게 지금 다음 70번이고, 전체 공간은 T3 공간이다. 예. 어차피 좌변이 우변에 들어가고 우변이 좌변에 들어간다. 이걸 보이시면 되는데, 좌변이 우변에 들어가는 거 어차피 각각이 다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교집합 시킨 것도 당연히 포함하는 건 당연하게 돼. 그래서 좌변이 우변에 들어가는 거 당연하다. 예. 반대로 이제 우변이 이제 좌변에 들어간다. 이걸 확인하면 되고, 그거를 이제 이쪽에서 원소를 뽑은 게 저쪽에 있는 그 상황을 확인하는 게 결국 포함 관계인데, 여기 좌변에 없다에서 시작해서 우변에 없다를 보인 것도 이 우변이 좌변에 포함된다를 보인 거랑 같은 것. 그래서 이제 여기 우변에 없다에서 시작해서 좌변에 없다.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시면 돼. 그럼 교집합을 다 시킨 곳에 지금 없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 A를 포함하는 계집합 중에서 저 X를 안 갖고 있는 그런 계집합을 하나 가지고 오면 돼. 그래서 모든 교집합이 없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집합이면서 A를 포함하는 계집합이면서 저 X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계집합을 하나 보여주면 되는 것. 어쨌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A가 패집합이고 이 X가 그 패집합 바깥쪽의 점이니까 뭐 T3 얘기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A하고 X를 각각을 포함하고 서로서로 만족하는 이런 적당한 UV가 역시 생긴다. 예. 그래서 저희는 요걸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A를 포함하는 계집합이 필요한데 여기 자연스럽게 V라는 애가 지금 생겼고, 예, 그래서 A를 포함하는 계집합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겼고 만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또 X는 없어야겠죠. V가 X가 있으면 적어도 X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는 상황인 것. 그래서 결국 A를 포함하는 계집합 중에서 X가 없는 이런 계집합 V가 이제 존재했고, 저런 V가 있으니까 교집합을 다 시킨 곳에도 안 들어간다가 결국 이제 정의들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시면서 확인한다. 이걸 보시면 돼. 예. 다음은 이제 정칙에 대해서 이제 동치명제가 나와 있고, 다음 문제에서 역시 요 동치 상황들을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칙 공간에 대한 동치명제로 이제 점 x하고 x를 갖는 이제 계집합을 줄 때마다, 그래서 x하고 이 계집합률을 줄 때마다 그 사이에 g의 폐포까지도 안쪽으로 다 들어가는 게 성립하는 이런 g가 있다. 그래서 저 안쪽으로 g의 폐포까지도 들어가는 이런 g가 있다랑 여기 정칙이랑 동치다. 예.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동치명제를 좀 사용을 하고 이 71번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1번은 이제 패집합 C와 이제 밖에 있는 점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 각각을 덮고 여기 폐포까지도 만나지 않는 게 성립하는 그런 계집합이 존재한다. 그래서 폐포까지도 만나지 않는 것을 만족하는 이런 UV가 있다. 이게 이제 71번. 그래서 이제 정칙을 그대로 쓰면 이제 패집합과 밖에 있는 점에 대해서 뭔가 각각을 포함하고 만나지 않는 이런 계집합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뭐 만나지 않는 계집합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제 정칙의 정의로부터 이제 존재하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폐포까지도 이제 해결하는 게 지금 필요한데, 일단 저희는 여기 C를 포함하는 계집합이 필요한데 여기서 등장하는 애를 그대로 쓸 거예요. 이제 C를 포함하고 있는 계집합은 그대로 이제 쓸 거고, 이쪽 X를 포함하는 계집합을 그대로 쓰진 않아요. 여기 그대로 쓰다 보면 폐포는 더 일반적으로 커지니까 뭐 만날 수 있는 보장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다른 계집합으로 이제 찾아와요. 그래서 아까 상황을 그대로 써요. 이제 X라는 점하고 이제 G라는 계집합하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정칙 상황들이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X라는 점을 갖고 있는 계집합이고 지금은 전체 공간이 지금 정칙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폐포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의 U가 있다. 예. 그래서 U하고 위에 폐포까지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U가 있다. 아까 이제 참고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폐포 집합까지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계집합이 이제 존재한다. 이제 이런 상황. 그래서 요 U가 요 부분까지를 해결한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X가 U는 갖고 있으니까 요 U가 요 폐포들끼리도 만나지 않는 U다. 뭐 그걸 이제 마저 확인하시면 돼요. 우선 일단 G하고 V는 이제 만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V가 이제 G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양쪽에 폐포를 취한 것도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G는 계집합이고, 그럼 여집합시킨 애는 폐집합이어서 양쪽에 폐포를 취할 때 이쪽은 폐포 취해봤자 그대로예요. 여기 폐집합이니까 그대로다. 예. 그래서 이 V의 폐포하고 G의 여집합하고 역시 포함관계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성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U폐포하고 G폐포에 대한 그 교집합 부분이 공집합이다.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요건데, V폐포하고 G의 여집합에 대해서 이제 포함관계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U의 폐포하고 G도 포함관계가 여기 있는 상황. 그래서 U의 폐포보다는 G가 더 크고 V의 폐포보다는 G의 여집합이 크고, 그래서 각각을 더 큰 집합으로 바꿨으니까 여전히 포함관계가 성립하는데, 물론 이 둘이 만나는 게 없으니까 얘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간 얘도 만나는 게 없다. 예.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냥 정칙에서 이제 계집합이 자연스럽게 이제 등장하는데,
이쪽에 표집합을 담는 계집합은 그대로 갖고 가서 쓰고, 이쪽에 점을 담는 계집합을 그대로 쓰다 보면 이게 보장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계집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동치명제를 써서 이 안쪽으로 폐포까지도 들어가는 이런 유가 등장하는데, 이 유가 여기의 역할을 해결하는 유다.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정규에 대한 역시 동치명제 또 읽어보고 뭐 다음 문제에다가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에 대한 동치명제로 이제 표집합과 그걸 포함하는 계집합 유가 주어질 때마다, 그래서 표집합과 그걸 포함하는 계집합 유가 주어질 때마다 역시 그 안쪽에 폐포까지도 들어가는 이런 쥐가 역시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폐포까지도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이런 이제 쥐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동치다. 예. 그 동치명제를 역시 사용을 하면서 역시 72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가 T4 공간이고 A하고 B가 표집합이고 만나지 않는 상황이면 각각을 덮고 폐포끼리도 만나지 않는, 폐포끼리도 만나지 않는 그런 상황의 UV가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대상들만 다시 여기에 옮겨 적어 놨어요. 이제 각각을 덮고 폐포끼리도 만나지 않는, 폐포끼리도 만나지 않는 이런 UV가 있다. 이걸 확인하는 상황이 지금 해야 될 일인데, 역시 그냥 정규 얘기를 그대로 쓰면 뭐 각각을 포함하고 만나는 것도 없는 그런 계집합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존재하는데, 여기 B쪽을 덮는 계집합은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부위 역할로 그대로 쓰고, 그래서 이쪽에 등장한 부위를 저희가 보여야 될 부위로 이제 그대로 쓰고, 여기 이제 A하고 G가 이제 포함 관계가 있고, A하고 G가 지금 포함 관계가 있고, 이제 G가 계집합이어서 아까 이제 그 참고 명제를 이제 사용을 해요. 예. 여기 폐포까지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역시 계집합이 등장한다. 이게 아까 동치명제에 있었던 명제고,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 폐포끼리도 만나지 않는다. 이걸 역시 확인하는 걸 적어요. 예, 그래서 뭐 아까 문제하고 거의 흐름은 똑같아요. 이제 G하고 V하고 지금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V하고 G의 여집합이 포함관계가 있고, 폐포도 같은 포함관계가 있는데 얘는 폐집합이어서 폐포를 해봤자 그대로 해서 양쪽에 폐포를 취하게 되면 얘는 그대로고 역시 포함관계가 이제 성립을 한다. 예. 그래서 이 V의 폐포보다는 G의 여집합이 더 크다. 그리고 U의 폐포보다는 G가 더 크다.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크고 얘보다는 얘가 더 커서 역시 포함이 따라가고, 근데 얘네 둘은 당연히 만나는 게 없고 뭐 얘도 만나는 게 없다. 예. 그래서 여기 흘러가는 흐름이 아까 이제 앞선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이제 등장하는 계집합은 그대로 쓰고, 다른 쪽의 계집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안쪽에 폐포까지도 들어가는 계집합을 이제 이용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증명하고 앞선 문제 증명하고는 거의 같은 흐름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둘 다 이 동치명제, 폐포까지도 안쪽에 들어가는 이런 계집합이 있다. 이 동치명제를 좀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73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수집합에 이제 사용하는 기저가 정해되어 있기를 이제 보통 이상에서 쓰는 열린 계구간들 기저로 사용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열린 계구간과 유리수 교집합 이런 기저도 사용한다. 그래서 기저를 크게 이런 것들을 두 개를 다 사용한다. 이게 지금 정의로 나와 있고, 제가 이제 가로 1번은 그냥 뺐어요. 이제 가로 3번부터 이제 가로 9번까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로 3번은 뭐 조밀하다. 이제 유리수가 이제 조밀하다. 뭐 가로 4번은 뭐 폐포가
문제를 그냥 여기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해요. 가로 3번은 이제 조밀한 거를, 유리수가 조밀한 걸 확인하는 거고, 가로 3번은 무리수가 이제 폐집합인 거를 보여라. 그 다음에 조밀성은 바로 따라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칙이 아닌 거를 보여라. 그 다음에 가로 6번부터 가로 9번까지는 뭔가 여기 유리수나 무리수의 대응관계가 가정되어 있고, 상수함수인 거를 보여라가 이제 6번부터 9번까지. 가로 3번은 일단 유리수가 이제 조밀하다, 이걸 확인하는 게 아까 가로 3번이었는데, 조밀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저를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그걸 보이시면 되고, 기저가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열린개구한 형태도 있었고, 열린개구한 형태하고 유리수로 교집합 형태가 있었는데, 이런 기저를 가져와도 당연히 유리수랑 만나고, 이런 기저를 가져와도 당연히 유리수랑 만나는 것. 그래서 기저를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그게 이제 조밀하다,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가로 4번은 이제 무리수 집합이 이제 폐집합인 거를 확인하는 게 아까 가로 4번이었는데, 그리고 얘가 폐집합인 걸 확인한다라는 거는 유리수가 계집합인 걸 확인하시면 되고, 근데 유리수가 계집합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기저가 있다라는 거는 이런 기저들을 이제 모은 형태가 이제 계집합이 될 텐데, 이런 기저들을 모으다 보면 이 열린 개구간들을 다 모으다 보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나오니까 결국 이제 전체 집합하고 유리수를 교집합한 형태도 이제 타우의 형태 중에 있다. 결국 얘를 교집합시키면 당연히 Q가 남기 때문에 결국은 Q도 계집합에 해당한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기저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런 기저들을 모으다 보면 전체 집합이 당연히 생길 거고, 이런 기저들도 모으다 보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생길 거. 그러니까 어차피 요런 기저, 그러니까 요런 기저만 모았을 때 당연히 전체 집합이 당연히 생기는 거, 보통위상 공간에서도 당연히 성립하는 일이고, 그래서 요것들을 다 모은 게 전체 집합이 생기니까 걔랑 유리수를 교집합한 형태가 이제 타우에 들어가 있다. 결국은 이제 무리수는 폐집합이 된다. 결국 폐집합이니까 폐포가 이제 자기 자신이고, 당연히 전체하고는 다른 집합이고, 폐포가 전체가 아니다. 조밀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있는 위상 공간에서는 무리수 집합은 이제 조밀한 게 아니에요. 물론 보통 위상 공간에서는 무리수가 조밀한 게 맞죠. 그래서 지금 타우 공간에서는 조밀하지 않다. 이게 가로 4번이. 그래서 유리수는 조밀하다, 무리수는 조밀하지 않다. 이게 이제 가로 3번, 4번이. 그 다음에 다음 참고의 질문을 보면 이제 무리수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저 타우 공간에 있는 계집합이 이제 전체 집합밖에 없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에서 이제 유리수점을 하나 뺀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차피 이 단점 집합은 당연히 보통에서도 패고 저 타우 공간에서도 당연히 패예요. 그래서 얘가 당연히 보통보다 더 강하고, 보통에서 패가 되는 애들은 여기에서도 당연히 패가 되고, 어쨌든 단점 집합은 보통에서도 패고 여기 타우 공간에서 당연히 패고, 그래서 결국 패집합을 빼게 되면 결국 얘는 계집합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유한계를 빼게 되면 당연히 패집합을 뺀 거고, 당연히 이제 계집합이 되는 상황. 어차피 이제 유리수를 빼게 되면 당연히 무리수를 당연히 갖게 돼. 무리수를 다 갖게 돼. 그래서 이제 계집합 중에서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는 계집합은 얼마든지 많아요. 유리수를 하나 빼든 유리수를 2개 빼든 유리수를 10개 빼든 어차피 다 무리수랑 포함 관계가 있는 계집합이 돼요. 그래서 저 타우 공간에서 무리수를 포함하는 계집합은 전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잘못된 생각이, 얼마든지 전체가 아니면서 무리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런 계집합들이 얼마든지 전체 말고도 있다. 그래서 참고 내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가로 5번은 정칙이 아니다를 보이는 게 이제 가로 5번. 그래서 정칙이 아니다를 보이기 위해서 패집합과 이제 밖에 있는 점을 이제 주고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패집합과 이제 밖에 있는 점, 그러니까 무리수 집합은 지금 패집합이고, 아까 이제 가로 3번에 있던 내용이고,
얘는 폐집합이고 얘는 밖에 있는 점이고, 그럼 만약에 이제 정칙이 맞다면 이제 각각을 덮고 서로서로를 해결하는 그런 계집합이 이제 있어야 하는 상황인 것.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G하고 H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얘를 덮는 걸 G라고 썼고 얘를 덮는 걸 H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얘를 덮고 얘를 덮는 각각 서로서로 해결하는 그런 GH가 만약에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정칙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한 거가 그래서 일단 4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 G는 지금 계집합이니까 결국은 얘는 계집합이고 얘는 그 안에 있는 점이니까 이 속에 이제 기저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속에 이제 기저를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기저가 이제 두 가지 꼴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꼴의 기저하고 이제 이런 꼴의 기저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꼴의 기저 중에 적당한 애는 속에 넣을 수가 지금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꼴의 기저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어차피 무리수가 있는데 여기 무리수까지 갖고 있는 애를 여기다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리수가 여기 H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결국은 여기 안에는 무리수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요 안에 기저를 넣었을 때 무리수는 만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무리수를 갖고 있는 기저를 속에 넣으면 안 돼요. 무리수는 몽땅 다 여기 있으니까 무리수를 갖고 있는 기저가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버리니까 G하고 H가 안 만나고 있으니까 속에 들어가 있는 무리수하고 이 기저하고도 만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기저도 얘하고는 만나면 안 되니까 무리수를 갖고 있는 꼴의 기저를 속에 넣는 게 안 된다가 되지. 그래서 이 기저는 못 넣어요. 무리수가 있으니까 이 기저는 못 넣고 이런 꼴의 기저 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애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쪽 동네에는 이제 이런 기저 중에 이제 들어가는 애가 있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어차피 여기 요 구간 쪽에서만 보면 어차피 여기에는 무리수가 당연히 있어요. 여기를 교집합까지 하면 물론 무리수가 당연히 없지만 요 앞에 요 구간 안에서만 보면 유리수든 무리수든 있고 어차피 무리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무리수를 하나 R이라고 지금 적었어.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구간 쪽에는 무리수가 당연히 있고 그 무리수 중에 하나의 이름을 지금 R이다 라고 적었고, 그 R은 물론 이제 여기 있어요. 무리수니까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집합 속에는 무리수가 있고 그 무리수는 당연히 여기 있고, 그럼 그 R은 또 H에도 당연히 있는 거죠. 여기 포함하고 있는 H니까. 그래서 H는 계집합이고 R은 그 계집합 안에 있는 점이고, 그럼 저 속에도 기저를 또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저는 역시 두 가지 꼴인데, 뭐 이런 꼴의 기저 중에 혹은 이런 꼴의 기저 중에 누군가는 이 속에 넣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요 꼴의 기저는 당연히 불가능한 게, 요 꼴은 당연히 무리수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R 자체가 무리수니까 이런 꼴의 기저 자체가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 R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안 되고 얘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요 녀석이 요 안쪽으로 들어갈 기저다. 예. 예, 이런 꼴이 들어가야 돼. 예. 지금까지의 얘기를 그냥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이 폐집합과 이제 밖에 있는 점에 대해서 이제 G하고 H가 만약에 있는 상황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이쪽에 들어갈 기저는 이런 꼴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AB라는 구간 안에는 무리수도 있고, 그 무리수의 이름을 지금 R이라고 썼고, 그럼 당연히 R은 여기 있고 H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H는 계집합이고 그 안에 있는 점 R이니까 그 속에도 기저를 넣어야 되는데 얘는 무리수를 못 갖고 있으니까 이런 꼴의 기저 중에 넣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꼴의 기저가 여기 들어가고 이런 꼴의 기저가 여기 들어가야 한다. 예. 어차피 이 G 속으로 들어가는 기저고 얘는 H 속으로 들어가는 기저인데, 당연히 G하고 H가 안 만나고 있으니까 이 속에 들어가는 기저들끼리 얘네 둘끼리도 안 만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안쪽에서 등장한 이 기저들끼리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교집합은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이 구간들끼리 먼저 교집합을 하고 그 다음에 유리수를 마지막에 교집합해도 되는데, 저희가 구간하고 구간을 교집합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여기 구간들, 여기 CD 구간하고 요 AB 구간 두 개를 교집합을 시켰을 때, 물론 그 구간들이 전혀 만나지 않는 상황도 있겠지만, 만난다면은 이제 구간과 구간 형태의 집합을, 교집합을 찾아볼 때 만난다면은 역시 만난 부분도 구간꼴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어차피 여기 AB 구간하고 CD 구간은 일단 안 만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AB 구간에서도 R이 있고 여기 CD 구간에도 R이 있으니까 결국 얘네 둘 다 최소한 R은 갖고 있으니까 만나기는 해야 돼요. 결국 만나기는 해야 되고 그 만나는 집합도 이제 구간 형태가 된다. 그래서 그 구간, 교집합의 구간을 쓸 때는 여기 A점하고 C점 중에서 큰 거를 쓰면 되고, 예, A하고 C점 중에서 더 큰 거를 이제 쓰면 되고, 여기 B하고 D 중에 더 작은 거를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쓴 숫자인 B하고 D에 대해서 더 작은 숫자를 택해와서 끝자리에다 쓰시면 되겠죠. 어쨌든 구간과 구간이 만날 때는 그 구간끼리 교집합한 상황 자체도 구간이고, 끝점들을 쓸 때는 여기 A하고 C 중에 더 큰 걸로 쓰고 B하고 D 중에서 더 작은 걸 쓰시면 돼요. 그럼 어차피 구간하고 유리수도 당연히 만나요. 뭐 구간이 폭이 아무리 좁아도 유리수하고 만날 수밖에 없게 돼. 이 자체는 모순이다. 예. 어차피 밖에 있는 G하고 H가 안 만나고 있으면 속에 넣고 있는 이 기저들도 안 만나야 될 텐데 이 기저들을 확인했더니 만났다라는 건 모순이다. 예. 모순이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이런 G하고 H가 있다라는 게 잘못됐고 그건 정칙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한 거가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하실 때 아까 참고에 있었던 이 무리수를 포함하는 계집합이 전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H가 꼭 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전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다른 점을 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무리수를 포함하는 이 H는 꼭 전체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왔지만 전체 하나만 있다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계집합들이 있다. 예. 그래서 일단 주의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무리수를 포함한 H는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걸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확인하는 흐름에서 이 4를 5로 바꾼다고 해서 뭐 증명이 달라질 거 없고, 뭐 이거를 다른 유리수로 바꾼다라고 해서 증명이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4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리수로 가도 증명이 달라질 게 없고, 결국은 지금 상황은 이 4하고 이 무리수 집합에 대해서 G하고 H가 만나야 한다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G하고 H가 만나야 한다. 그러니까 안 만나는 GH가 있는 게 모순이 나왔으니까 4를 갖고 있는 G나 무리수를 갖고 있는 H는 만날 수밖에 없다. 만날 수밖에 없고 이 4를 5로 바꿔도 만날 수밖에 없고 6으로 바꿔도 만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패집합하고 패집합 밖에 있는 점이 4가 됐든 5가 됐든 6이 됐든 그 계집합들끼리 만나야만 한다. 사실상은 저 증명까지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실제로 한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증명이 사실 여기 가로 번을 확인한 증명이 4가 다른 점으로 바뀌어봤자 이제 증명의 흐름이 틀릴 거 없이 다 성립을 해서 요 패집합과 무리수라는 패집합과 밖에 있는 점 x가 주어질 때마다 그 계집합 둘이는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난다. 이게 성립한다. 이제 가로 5번은 이 내용도 확인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을 다음 가로 9번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에 있는 내용 성립하고, 이따가 가로 9번에다가 이 내용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6, 7, 8, 9번에서 그냥 7, 8번에 제가 순서를 그냥 바꿨어요. 그냥 6번하고 8번이 정의역하고 공역이 똑같은 공간이어서 그냥 6, 8번을 이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7, 9번을 같이 보도록 제가 7, 8번의 순서는 그냥 바꿨어요. 어쨌든 6번, 8번을 보시면 이제 정의역은 보통 이상 공간이고 공역은 아까 정의됐던 그 타우 공간이에요. 열린 개 구간도 쓰고 열린 개 구간 교집합 Q까지 쓰는 그 타우에.
그래서 공역은 타오고 이제 정의역은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연속 얘기를 만족하고 유리수가 모두 다 0에 대응하면 아예 상수함수 0이다를 보이는 게 이제 6번이고 무리수가 다 0으로 가면 아예 상수함수 0이다를 보이는 게 8번인데 정의역 공간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이 유리수도 조밀부분 집합이고 이 무리수도 조밀부분 집합이야. 여기 정의역이 보통 이상 공간이고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얘도 조밀 집합이고 얘도 조밀 집합이어서 똑같은 흐름으로 확인하시면 돼. 그래서 유리수의 폐포가 전체예요. 그리고 여기 8번도 똑같은데 무리수의 폐포가 전체야. 정의역의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둘 다 조밀한 집합이어서 이제 전체가 되고 어차피 연속 얘기는 폐포를 보낸 거랑 보낸 거의 폐포에 대한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똑같고 그래서 유리수가 다 0으로 갔고 0은 어차피 여기 타워 공간에서 폐예요. 그래서 이제 폐포 구하면 그대로 0이고 마찬가지로 무리수가 다 0에 갔으면 역시 똑같으니까 이제 타워 공간에서도 폐고 그래서 정의역에서 조밀부분 집합, 여기 정의역에서 조밀부분 집합 그리고 그 조밀부분 집합에서 다 0으로 대응하고 함수가 연속이면 모두 다 0에 대응하는 내용이 성립한다. 그래서 사실은 정의역의 조밀부분 집합에서 한 점으로 가는 내용이어서 똑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번하고 9번은 아까 6, 8번하고 이제 정의역, 공역의 순서만 바뀌어져 있는 상황. 지금 7번, 9번은 정의역이 타우 공간이고 공역이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 7번은 유리수가 0에 대응하는 조건이 있고 이제 9번은 이제 무리수가 0에 대응하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 7번 같은 경우는 여기 타우 공간에서도 유리수가 조밀 부분 집합이에요. 아까 그게 가로 2번이었어요. 가로 3번이었나요? 가로 2번이요. 하여튼 시작하는 번호에 저희가 타우 공간에서 유리수가 조밀하다. 이제 그걸 확인하는 게 있었고 어차피 타우 공간에서 얘가 조밀하기 때문에 역시 이 등호를 쓰시면 되고 뭐 똑같이 이렇게 다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 6번, 가로 8번, 가로 7번까지는 다 똑같이 정의역의 조밀 부분 집합이다를 이용하시는 풀이여서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9번만 달라요. 이제 9번은 무리수가 지금 0에 대응한 조건이 있을 때 이제 상수함수인 걸 보이는 건데 이 타우 공간에서 무리수는 조밀하지 않다. 이게 폐집합이고 타우 공간에서 얘는 폐집합이고 폐포취해봤자 자기 자신이어서 얘가 이 타우 공간에서는 조밀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얘만 조밀성이 없어서 이제 9번만 나머지 6, 7, 8번하고 이제 다르게 접근해요. 그래서 6번, 8번, 7번은 똑같은 흐름으로 접근하고 9번에 얘는 조밀집합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정의역 타우 공간에서 조밀집합이 아니어서 얘만 확인하는 흐름을 다르게 잡아요. 그래서 9번만 다르게 확인을 하는데 아까 5번을 확인하고 읽어놓고 온 그 참고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유리수도 다 0에 대응하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수함수 0인 걸 보이기 위해서 이미 무리수는 다 0에 갔고 유리수도 다 0에 가는 걸 보이면 되는 거고 유리수 중에 0에 안 가는 애가 있다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리수 중에서 0에 대응하지 않는 애가 만약에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래서 얘는 유리수인데 이 대응하는 관계가 0이 아닌 쪽으로 대응하는 그런 애가 만약에 있었다. 이게 모순이다를 밝히면 모든 유리수도 0에 대응한다를 밝힌 거고 상수함수다를 밝힌 거가 돼. 그래서 유리수 중에서 0이 아닌 쪽으로 대응하는 이런 유리수가 있었다. 저런 큐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고 있고 이쪽은 타우 공간이고 이쪽은 보통 이상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타우 공간이고 이쪽이 보통 이상 공간이고 어쨌든 공역은 보통 이상 공간인데 어차피 T2 내용을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얘가 다른 점이고 이 공역이 T2니까 공역 쪽에서 이제 계집합이 등장한다. 그래서 0을 덮는 걸 G라고 썼고 FQ를 덮는 걸 H라고 썼고 그래서 서로서도 만족하고 각각의 점을 덮는 이런 G하고 H가 있다.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 T2니까 이런 얘기가 성립을 하고 결국은 계집합을 역상을 시킨 것들도 이제 계집합이 된다.
그런 이제 FQ가 H에 있으니까 그리고 FQ가 H에 있으니까 Q는 H 역상집합에 당연히 들어가는 상황인 것. 그래서 H는 계집합이고 역상시켜도 계집합이고 당연히 Q를 갖고 있는 상황들이 그래서 뭐 연속이고 계집합을 역상시킨 것도 당연히 정의역의 계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무리수가 다 0에 가는 게 이제 문제 대응 조건에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0을 또 G가 이제 갖고 있고 결국은 얘가 G에 들어가 있고 Q 여집합을 다 보내면 이제 G에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Q의 여집합을 보내면 다 G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Q의 여집합은 이제 G의 역상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G를 역상을 시킨 거는 이제 무리수를 다 갖고 있다. 뭐 사실 이제 무리수가 다 0에 대응하고 있으니까 무리수가 당연히 0에 대응하고 있으니까 G의 역상은 얘를 당연히 포함하는 게 당연해요. 이제 무리수가 몽땅 0에 대응하니까 G를 역상시킨 집합은 이 무리수 집합을 당연히 포함하는 게 당연하고 예,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은 이제 당연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도 이제 당연하다. 예. 그리고 이제 G하고 H 가식을 만나지 않으니까 예, 얘네들이 지금 만나지 않으니까 이제 역상시킨 것끼리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어차피 먼저 교집합하고 역상을 나중에 해도 이제 같은 집합이고 얘가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의 역상시킨도 공집합이 돼. 결국 얘를 역상시킨 것도 여기 H 역상집합하고 만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아까 가로 5번을 확인하고 나서 참고 내용을 읽어놓은 상황에 의하면 얘가 패집합이고 얘가 밖에 있는 점이고 그러니까 얘가 유리수니까 얘는 패집합이고 얘는 유리수니까 밖에 있는 점이고 그래서 패집합과 유리수고 그러니까 패집합과 밖에 있는 점이고 가로 5번을 확인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얘를 덮는 계집합과 얘를 덮는 계집합은 또 만나야 한다. 이게 아까 가로 5번을 확인한 흐름이랑 똑같은 흐름이고 가로 5번 끝나자마자 참고해서 저희가 읽어보고 온 내용이 그래서 이 패집합과 이제 밖에 있는 점에 대해서 계집합들이 만나야만 한다. 그게 가로 5번이고 가로 5번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가로 5번 밑에 있다 이제 참고 내용이 그래서 가로 5번 내용에 의하면 이게 역상시킨 거하고 안 만나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나야 하는 건데 방금 전의 상황은 안 만나는 거니까 모순이다. 예. 그래서 여기 이 둘의 교집합이 없다라는 부분하고 얘를 역상시킨 거가 만나야 한다라는 가로 5번하고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역상시킨 게 이렇게 안 만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가 안 만났기 때문에 안 만나는 상황이어야 되지만 이렇게 안 만나는 상황인 거는 가로 5번 내용으로 모순이 일어난다. 가로 5번에 의하면 만나야 한다. 예. 결국은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상황이고 이 Q도 0에 대응해야 한다. 예. 그래서 모든 유리수가 다 0에 대응해야 한다. 결국은 이제 모든 원소가 0에 대응하는 상수함수여야 한다. 예. 예. 어쨌든 이제 가로 5번과 이제 가로 9번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지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